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8월은 오르는 길을 멈추고 한 번쯤 돌아가는 길을 생각하게 만드는 달이라고 어느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들로 8월의 중턱을 넘고 계시는지요? 원기 107년 8월 둘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전무 출신 인재 양성의 요람인 신성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는 고등 신성회가, 8월 5일과 6일은 중등 신성회가 전무 출신 꿈을 키우고 서원을 세우자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고등 신성회는 서원관과 총부 일대에서 진행됐는데, 총부 일대에서 진행된 리얼라이즈 원은 원불교와 성지에 대한 이해와 전무 출신의 길에 대해 안내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나는 교무다 시간에는 각기 다른 현장에서 활동하는 송악교당 송천곤 교무, 교화훈련부 윤항구 교무, 모스크바 교당 정태빈 교무, 영광교당 이은진 교무가 함께 전무 출신의 삶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개화교당 서현진 학생은 나는 교무다 시간에 교당 교무님에게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서 의문이 해소되고 시야가 넓어졌다며 진로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훈련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편 중등 신성회는 1박 2일 동안 단모임과 단별 과정활동 등의 활동과 학생들 간의 회화, 지도교무와의 화합, 스스로 다짐을 새기는 시간들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진행자들은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행복으로 만드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익산성지 순례 등을 통해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제주 한림교당 강채연 학생은 교무님들께 존경심을 갖게 됐고 성지 순례를 통해 원불교 역사도 더 알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송악중학교 법당 김도연 학생은 훈련에 참여하면서 원불교 기본 예절을 배우고 기도와 헌배 등 경험해보지 못했던 프로그램 참여가 오래 기억될 것 같다며 감상을 전했습니다. 이번 신성회 총괄 진행을 맡은 교육부 오재경 교무는 신성회원들의 서원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서원과 이어질 수 있게 출가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일선 교화 현장에서 서원의 씨앗이 심어진 인재들을 관리하고 가까이서 응원하며 지원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유경 교육기관 교무들이 교무협의회를 통해 전무 출신 품성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어떻게 교육 개선을 해가야 할지 구체적 방안 논의에 대한 장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와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원광대 원불교학과, 영산선학대, 교학대 서원관은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유경교육기관 교무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비 교무들의 교육 제도와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고민하며 왜 지금까지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가 등의 의견 교환 속에 그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첫날 4개 분반으로 활동을 진행한 협의회는 이튿날 각 분반의 토의 결과를 발표하고 분반별로 제시된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선행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다수의 참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으로는 출가 교역자의 기본 정신 확립과 교법 체득, 전무 출신의 품성 함양, 교역자 역량 강화를 꼽았습니다. 이들은 학부와 서원 간 생활 속에서 스스로 공부심을 챙길 수 있는 서원이 기본돼야 하며 공부인의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자립력부터 갖춰 출가자의 기본 정신이 확립해야 한다면서 교화 현장의 교역자로서 교법 이해와 실천 등 그 역량을 강화하고 교도들에 대한 공감과 이해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권유나 주위 인연의 권유로 인한 서원이 아닌 자신의 서원으로 출가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고
전무 출신 심사 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진 이들이 입학할 수 있어야 함도 부연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공유한 가운데 예비 교무들을 지도하는 지도교무들과 교수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하며 정책적으로 유경기관 교수 교무 양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어 교리에 대한 교육과정 공유가 필요하며 정전과 대종경 등 교서의 교과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청운회가 교구 교화 발전을 위한 강연회를 열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7월 27일 대구 경북교구청 대각전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해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100명이 넘는 재가 출가 교도들이 참석해 교화에 대한 열의와 희망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강연회는 대구 경북교구 청운회가 교화 동력을 찾아보자는 의지를 모아 마련한 자리로 강연자로 나선 안암교당 강준일 교도회장은 서울교구와 안암교당의 교화 방향과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교도회장은 이 시대, 이 사회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민하며 교화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한 뒤 선진의 모범이 돼 후진을 이끌어주는 교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성학 대구 경북 교구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이 교화의 날개짓하는 주인공이 돼 교화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자며 교화에 대한 서원을 지금 이 순간 불시로 살려내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김진천 대구 경북교구 청운회장은 일선 교도들은 모두 교화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열망과 의지를 이끄는데 청운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경북교구 청운회는 앞으로도 교화를 위한 다양한 고민과 공유의 시간을 지속성 있게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교구 강남, 서울, 신촌교당 청년들이 완도 차바 청해진 다원을 찾아 사상선 열기를 되살렸습니다. 서울교구 강남, 서울, 신촌교당 청년들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완도 차바 청해진 다원을 찾아 일손을 돕는 팜스테이 봉공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원기 100년 이후 명맥이 끊긴 농촌 보훈 수련 활동을 되살렸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훈련 장소인 청해진 다원은 원불교의 유일한 차밭으로 사람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상황에서 새 교당의 청년들은 사상선과 다담을 나누며 법정을 키웠습니다. 또한 다원에서 만들어지는 녹차 청심향, 발표차 열애향, 쑥차 등에 대해 배우고 맛봤습니다. 봉공 중에는 감상, 마음 공부, 문답 등을 나누며 마음의 소득을 챙겼고 마지막 밤에는 바비큐 파티와 캠프파이어, 모닥불 연불도 진행했습니다. 강남교당 김정인 청년은 덩굴을 끊어 더미 위에 올려놓는 동안 마치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잡념과 걱정을 정리하는 공부가 됐다고 돌아봤습니다. 신촌교당 김효진 청년 역시 여기가 진짜 차밭인가 싶던 풀더미도 봉공 후엔 차밭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신기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 역시도 치우고 비우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청년들은 이번 훈련 후에도 봉공을 이어갔는데요. 강남교당 김성식, 서울교당 정성호 청년은 여름 휴가를 이용해 훈련 후 4일을 더 봉공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21명의 수공예 작가들이 한마음으로 손끝에 예술을 담은 작품전을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7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수작부리다 기획전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이번 기획전에는 손으로 만든 빼어난 작품을 전시한다는 마음으로 각계 수공예 분야 전문가 21명이 참여했는데요. 광목 자수를 비롯해 도자기 공예, 레진아트, 목공예, 민화, 서예, 연인형 공예, 인두화, 자이언트 플라워, 재생아트 등이 출품됐습니다. 특히 부산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재 교무는 아름다운 전통 매듭 작품을 선보여 한국의 고유한 멋과 전통 문화의 향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공예 장인으로서의 전통 매듭과 교무로서의 교화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이 교무는 자신에게 전통 매듭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불교 교무를 접하게 되며 이것들이 간접 교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불교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 중 전통 매듭 또한 하나의 원불교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는 바람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교단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인식 변화가 되어졌지만 과거 10년 전만 해도 원불교 교무가 전통 매듭을 한다, 남자 교무가 전통 매듭을 한다,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각자의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소질을 피력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한 원불교 교무들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질들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또한 원불교 문화의 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가져봅니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손끝에서 손끝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용재 교무의 전통 매듭이 새로운 문화교화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를 카메라에 담아낸 라라랜드 기묘한 풍경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해교당 교도인 김승일 작가의 사진전 라라랜드 기묘한 풍경이 서울 종로구 서희갤러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8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서 김 작가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일대를 깊은 통찰로 담아낸 사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의 프레임 속에서 마린시티는 이질적이면서도 다른 피사체들과 기묘하게 어우러지며 하늘과 바다, 구름, 다리, 서핑보드, 조명 등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그동안 교당의 크고 작은 행사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온 김 작가는 정식으로 사진에 입문해 2015년부터 사진 작가로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사진전은 2017년 부산 프랑스 문화원에서 연 라라랜드전 이후 5번째 개인전입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마음의 사진을 찍어야지 껍데기 사진만 찍어서 되겠냐는 정산 종사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는 김승희 작가는 마린시티에 대해 안으로 침잠하는 나의 평범한 삶을 밖으로 끌어내는 환유와 은유의 놀이터였다고 고백하며 산책의 공간이자 사유의 공간인 마린시티를 담은 사진전에 서울 지역 교도님들을 초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시 관람 및 해설, 체험 행사, 소규모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온 우리삶 문화 옥당 박물관이 2022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박물관 고유 콘텐츠와 연계된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매월 마지막 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삶 문화 옥당 박물관이 특별 기획해 운영하고 있는 천년의 불 빛과 향은 백제 불교 도래지인 전남 영광의 지역 문화 특성을 살려 백제 금동 대향로를 매개로 하는 향로 제작 프로그램으로 역류향을 이용해 향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학예실장 유덕정 교무는 영광의 문화를 바탕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창의성을 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든 가운데 청소년에서 그 감속폭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종교 참여율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때문에 청년 교화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청소년국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에서는
윤대기 청소년국 국장과 함께 청소년 교화에 대한 현실을 좀 돌아보고 그 돌파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불교 청소년국의 윤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새 8월 중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휴가는 좀 다녀오셨을지, 너무 바쁘셔서 못 간 건 아닐지 좀 궁금한데요. 휴가가 있나요, 교무님들도? 네,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총부에 근무하는 제가 출가하여 우리 모든 식구들도 다 휴가가 5일 동안 부여가 되는데요. 네. 사실은 청소년국은 이 휴가 시즌이 저희에게는 가장 극성수기예요. 여름 훈련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직 휴가는 가지 못했고 네. 휴가만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극성수기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방학이라서 네. 프로그램들이나 뭐 활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장 청소년국은 바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딱 이 여름 시즌이 네. 훈련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오. 다양한 행사들이 집중되는 시기다 보니까 네. 저희들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의 역량을 쏟아내는 시기인데요. 네. 특히 요즘에 방학 기간이 다양해져서 뭐 음. 중간중간에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네. 있긴 하지만 또 이때가 본격적인 훈련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다양한 활동들과 또 지원들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올해가 또 이제 코로나19에서 엔데믹 상황이 좀 전환되긴 했지만 상황이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여름방학 활동들은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올해 여름 훈련을 준비하는 그 상반기의 시간이 네.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대면 훈련들이 제한되고 네. 다 온라인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 대면 훈련이 재개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여서 저희가 네. 어떻게 이걸 회복할 것이냐에 대한 방점을 찍고 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고 네. 특히 아이들이 교당에 한참 못 오다가 훈련을 통해서 집중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정말 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네. 무기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굉장히 힘을 많이 줬었고요. 네. 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까요? 네.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그 코로나에 대한 회복의 수치를 약 60%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어린이 훈련이나 학생 훈련들이 아마 그래도 이 정도는 열리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여름 훈련 동안에 진행된 사례들을 좀 분석해 보니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단과 교구에서 훈련들을 하고 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고 있어서 굉장히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좀 회복세가 그래도 완만하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짠하고 나타난 프로그램들 소개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름 훈련을 위한 법회 훈련에 대한 이제 지원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마인드 히어로라는 프로그램북을 좀 선보여서 이제 성황을 좀 이루기도 했고요. 렌탈샵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어떤 것들을 렌탈을 해주셨는지 궁금한데 교화 현장 반응까지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훈련 여름 훈련 때는 네. 가장 집중했던 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 훈련 프로그램 북이라고 해서 마인드 히어로라는 제목의 네. 훈련 교재를 보급했습니다. 네. 마인드 히어로라고 하는 이름처럼 마음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취사력을 높여갈 것을 아이들의 게이미피케이션 원리에 바탕해서 프로그램 교재를 만들었고 네. 약 27개 정도의 워크시트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교당별로, 환경별로, 지역별로, 상황별로 이 여름 훈련의 환경이 굉장히 다른데 네. 이때 교재들을 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을 좀 했었고요. 네.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이번 여름 시즌에 진행된 전국 모든 교구와 교당에서의 훈련 프로그램이 사실은 마인드 히어로가 아닌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 히어로가 전국 교당에서 잘 활용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고 특히 아이들이 이 주제와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바리에이션을 해나갈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전국에서 다 이 마인드 히어로를 쓰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좀 볼 수 있나요? 작년부터 네. 저희가 이 교재의 컨텐츠를 좀 고도화시키자는 방법을 가지고 프로그램북 형태로 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의 방식이 어떤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정형화된 교재를 보급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지금은 어떤 모듈형 교재라고 해서 교재의 주제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다양한 활동 자료들을 좀 풍부하게 구성해서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1박 2일과 뭐 2박 3일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 또 다양한 집단 활동에서 이거를 좀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교재의 내용을 구성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각 교당에서의
고유한 훈련 프로그램들과 연동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드신다고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렌탈샵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렌탈해 주셨나요? 렌탈샵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교당을 갖고 네. 정말 오랜만에 훈련을 방문했는데 네. 기존과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이 뭔가 짠 하고 보내줄 선물들이 네. 굉장히 새롭고 다채롭고 정말 좀 흥미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가장 일단 대표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 성가 정다운 친구를 네. 부를 때 이제는 코딩 교육이 필수가 됐잖아요. 네. 교당에서도 코딩 교육을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오, 우리 정말요? 정다운 친구의 새롭게 편곡된 곡들을 음악 코딩 형태로 배워볼 수 있게끔 하는 이 코딩 기계를 저희가 마련했어요. 우와.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정다운 친구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어서 그 새로운 곡들을 배워보고 함께 불러볼 수 있도록 네. 하는 그 이제 정다운 친구 음악 코딩기를 렌탈해 줬었고요. 특히 또 요즘에는 이 아이들의 감정 교육이 굉장히 화두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 교육과 관련된 감정 카드들도 렌탈을 했었고 뭐 재미있게 닌텐도 스위치도 렌탈을 하고요. 아, 정말요? 또 제일 재밌었던 게 우리 문방구 가면 이렇게 뽑기 기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교당에서 훈련을 하고 뭔가 미션을 수행하면 그 뽑기 기계를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뽑기 기계도 렌탈을 하면서 훈련의 어떤 내용들을 좀 재미있고 다채롭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렌탈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컨텐츠가 좀 기반이 된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실제로 다 유행하고 있고 네. 배워야 되는 것들의 중요성들도 많이 담아낸 것 같고요. 정말 고민이 많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7월 초에 있었던 청년 정기 훈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직접 대면 훈련으로 진행한 게 거의 3년 만이 아닐까 싶은데 초반에 얘기했듯이 올해 상반기는 정말 이 대면을 짠하고 열 수 있는 이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방점을 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훈련 열었을 때 반응도 좀 좋지 않았을까. 그만큼 공을 좀 들여셨기 때문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셨나요, 실제로? 가장 결론적으로는 이 만남의 욕구, 이 대면 훈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뭐 매거진홀에서 여러 번 소개를 했던 네.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청년 세대들은 온라인 선빵이라고 하는 새로운 네.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네. 내 방에서 무시선, 무처선을 실행하는 어떤 줌을 통한 선빵들이 정착을 해서 이제 월말마다 선빵에서 네.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면에서 얻어지는 이 훈련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딱 훈련을 진행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좋아하고 너무 훈련 분위기가 좋고 네. 뭔가 아이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이 공부하는 그 태도가 뭔가 그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절로 훈련이 됐던 것 같고 네. 어른들께서 법문에서 서로 훈련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정말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대면 훈련을 진행할 때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번 훈련을 네. 중앙 중도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보통 이제 전무 출신들, 우리 교무님들이 전무 출신 훈련을 주로 진행하는 훈련원이어서 일반 청년들에게는 이 훈련원을 이렇게 자주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었어요. 저희가 이 훈련을 10년 만에 갔는데 해제식 때 원장님께서도 이 청년 훈련에 대한 열기를 느끼시고 네. 내년도에도 중도 훈련에서 청년 훈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고 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석하자고 하는 다짐과 격려를 해주시고 또 금일봉도 희사해 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뜨거운 에너지를 느끼고 또 내년을 준비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국 국장으로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심심풀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5월이죠.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가 주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2 우수 인성교육 사업평가에서 청소년 마음공부 심심풀이가 최우수 인성교육 이제 프로그램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청소년 대면이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제는 정말 이제 원불교를 넘어서 네. 우리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대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브랜드화가 된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치료소 사례를 받기 이전과 이후 통틀어서 네.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을 받고 있고 또 어. 사례 발표 요청을 받고 있어서 네. 이 심심풀이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보급과 활용이 정말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타 종단에서 저희 심심풀이의 사례와 이 구조화의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어서 네. 또 굉장히 본의에 맞고 종교적인 사회적인 기능에 대해서 저희가 부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는 어떤 대면 국면을 맞이하면서 예년에 견주어 봤을 때 실제 프로그램들이 상반기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미 예년 기준 한 70% 이상의 실적들을 어. 달성하고 있어서 네. 하반기 때 이 초과되는 실적들을 어떻게 좀 보상해주고 또 보충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갖고 있고 작년에 보니까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많이 위축이 네. 되었었는데 저희는 코로나19 기간에 오히려 더 배 이상으로 실적이 늘어나는 오.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가 분석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 깊게 준비를 조금 더 해야겠다. 그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이고 냉정한 네. 분석들을 여러 번 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원불교 마음 공부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인성교육의 최적화된 교리적인 구조를 네. 가지고 있고 이거를 잘 전개했던 프로그램의 힘이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역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계속 진행해보면 네. 항상 압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벌여내는 게 결국 지도자의 역량이었어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해주신 현장 강사들의 힘인 건데 네. 결국에는 여기에 천착해서 결국엔 우리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는 일. 네. 두 번째로는 지도자의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 그리고 강화시키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에 여전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분석이 있었기에 아마 심심풀이가 인성교육에 가장 좀 좋은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심심풀이의 주인공이기도 한 학교들의 요청이 뭐 계속되고 있다, 끊임없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뭐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물리적인 수도 많이 늘었어요. 요청이 네. 오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확장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초등과 대학교 또 군부대로 계속해서 확장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네. 예전에는 학교 당국의 요청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교육청이나 또 교육감님 미팅이나 또 일반 청소년 유관 시설들에서 네. 요청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는 게 또 주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네. 최근의 사례 중에서는 지난 7월 27일 날 강원도 교육감에 새롭게 당선된 교육감님께서 그 강원도 내에서 인성교육을 확산하고 싶다는 강한 네.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오. 요청을 해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브리핑한 사례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전통의 강호인 어떤 부산 지역과 네. 영광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관내로 인성교육을 확대해가려는 노력이 있고요. 최근에 좀 저희가 주력을 삼고 있는 거는 전북 지역에서 기존의 학교 수업형도 있지만 조금 위기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수업들을 네.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가장 주안점을 좀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일반 학교에서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면 이제는 기관과 조금 더 네. 볼륨이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 잡아갈수록 참 이분들의 어깨는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또 앞전에 해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지도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청소년국 입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고도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전문위원, 연구위원들을 관리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 회의를 하는 일들 네. 그리고 사례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원불교의 마음 공부와 교리 프로그램들을 사회화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도자 관리인데 저희가 이제 곧 8월 25일 날 또 지도자 연수 기초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 새롭게 또 신규 지도자들 양성하게 되는 상황인데
보통의 어떤 지도자 연수들이 뭐 2박 3일이나 1박 2일 과정에 참여해서 이때 교육을 받고 보통은 수료증을 받고 끝나는데 저희는 사전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전에 제작된 컨텐츠와 영상들을 보시고 선수 학습을 하고 연수에 오셔서는 실제 프로그램을 실습하고 체험하는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네. 연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가서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까지 어떤 강사들의 실질적인 프로그램 네. 관리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 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이 그래도 실효를 거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초교육 소식은 저도 이제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또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들이 또 많이 또 현장에 나가서 더 많은 좋은 결과들을 또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심심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인성교육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다르게 그리고 있는 혹은 앞으로 조금 더 파급력이 더 커질 것이고 확장이 될 건데 이때 그리고 있는 또 다른 그림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교단 내적으로도 그렇고 네. 교단 외적으로도 요구들이 계속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나 갈등이나 혐오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불교의 마음 공부의 힘으로 어떻게 그런 대안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큰데 네. 일단 저희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일단 감정교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학교폭력 문제나 모든 네. 청소년 상황에서의 갈등 구조들이 사실은 이 감정의 문제에 기인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이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흔히 말하면 심심풀이 2로 확장을 시켜보자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8월 이전에 지평선 중학교에서 전일제 프로그램을 좀 하면서도 이런 성장 문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감정의 문제와 갈등, 협오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인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본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시범 사례들을 계속해서 좀 쌓아가면서 원불교만의 어떤 고유한 프로그램을 또 한 번 만들어서 네. 제2의 심심풀이를 한번 꼭 출범시켜보자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버전 2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이 좀 나올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좀 다가오는 또 9월에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청소년국과 또 교화연구소가 함께 이제 연구 발표 세미나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세미나 주제가 인구구조 변화, 원불교 교화의 길을 찾다라고 이제 주제가 나와 있는데 어떤 세미나인지 일단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 원음방송 신년 특집에서 네. 진행했던 특집 대담이기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오프닝에서도 종교인구 감소를 네. 굉장히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외부 사회에서 말하는 저출산 고령 사회, 인구 구조 변화의 문제가 네. 우리 교단 내부의 문제로 들어오면은 어떤 새신도의 감소, 또 젊은 세대의 종교인구 감소로 연결되는 네. 부분이어서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종교 안에서는 우리 교단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까가 네. 굉장히 큰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정원에서 107백구 교정을 출범하면서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를 마련해 보자는 게 올해 중점 네. 그 정책 목표여가지고 저희가 이걸 세미나 형태를 통해서 교단의 어떤 사례를 찾고 대응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좀 뭐랄까 긴 호흡에서 이런 연구 과제들을 심화시켜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9월에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네, 9월 1일에 일단 흑석동 소태산 기념관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좀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좀 소개를 또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저희가 이 과제를 3년 동안 지속해서 연구를 네.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첫 해 세미나인 만큼 조금 어떤 공통적인 담론을 좀 추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 과제가 무엇일지를 모색하자 이런 생각인데요. 일단 두 분의 외부 강사님들이 오셔서 발제를 해주시게 되는데 네. 먼저 1인 가구 분야에서의 최고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네. 우리 서울연구원 도시연구센터장 변미리 박사님께서 네. 오십니다. 변미리 박사님은 사실 저희와도 정책 간담회를 한 두세 차례 정도 하시면서 어떤 종교계에서의 대응 과제에 대해서 좋은 자문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또 두 번째 대표 발제자가 우리 원음방송 네. 신년 특집에 네. 오셨던 우리 이상님 박사님이신데 이상님 박사님께서는 조금 더 광의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사회학적인 분석을 좀 해주시고 네. 종교계가 어떤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좋은 제언들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외에 또 원불교 내부의 분석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우리 박세훈 교무님께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단 내부에서의 청년 세대의 출산과 혼인에 대한 의식 변화 이런 것들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게 단발성의 세미나로 그치는 게 아니고 좀 호흡이 길게 이제 3년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출발을 또 잘 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와 학생, 뭐 대학생, 청년 교화까지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노력들이 좀 중요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교무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렵습니다. 네. 정말 어렵고 어깨도 좀 무겁고 네. 하지만 또 그래도 즐겁고 좀 경쾌하게 너무 무겁지 않게 업무들을 해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저희가 좀 힘을 내야 저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단과 교화 현장들이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네. 믿음을 좀 갖고 있고요. 일단 정책 기조를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회복하고 전환입니다. 저희가 당장에는 네.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위축된 상황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회복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특히 요즘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전환을 외치지만 이제 교화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변화되는 세대에 맞춰서 어떻게 새로운 전환적인 교화 모델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게 저희 과제인데 네. 이런 회복과 전환의 정책 기조 안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좀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청소년 교화 유관기관과의 연대와 협력입니다. 청소년 교화를 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교당과 교구 그리고 시설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기관들과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고 효과적인 목적성을 가지고 잘 방향을 전환해 보는 게 과제여서 이제 각각의 기관들, 각각의 담당자들을 만들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다닙니다. 시설들에 네. 그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의 단계적 디지털 전환인 것 같은데 이제 모든 거를 영상으로 만들고 네. 또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던 교재, 프로그램, 다양한 어떤 교수들을 이렇게 좀 디지털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고 특히 어린이 동화가 이제 대표적인 게 27편이 있어요. 네. 이거를 올해 연내까지 다 디지털로 전환시키자 이걸 과제를 가지고 열심히 더빙하고 편집하고 아유. 이런 작업들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관기관은 일반 종교와 관련이 없더라도 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뭐 청소년 관련 기관 센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둘 다인데요. 음. 원불교가 지역사회 교화와 청소년 네. 활동을 하면서 연합 맺게 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청소년 전문 시설들과 네. 기관들이 있고요. 또 원불교적인 법인의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삼동 청소년이나 네, 스카우트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쪽과 연계를 계속 맞아가고 있고 아까 심심풀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요즘에는 이런 청소년 시설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정말 바쁘셔서 어떡할까라는 걱정과 함께 또 교화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은 아무래도 지금 청소년국에서 담당하는 세대들이 네. 너무나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리고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한다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되는 작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굉장히 방대할 것 같긴 하지만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눈 것만 보면 청소년국이 참 많은 성과를 보여왔고 그 성과가 참 좋은 결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썼지만 여전히 원불교에 좀 문을 여는 것 자체를 좀 어려워하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좀 전해주시고 싶으세요? 그 방금 하신 질문이 네.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네네. 큰 과제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종법사님을 모시고 사제설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그 연석회의를 네네. 하면서도 앞으로의 시대에 맞는 교화 방법론이 무엇일까? 어떻게 교화 구조를 혁신할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네. 여전히 어떤 교화적인 수치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어서 어쩌면 그럼 이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하게 되고 네. 또 과감한 체질 개선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네.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사실은 정책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조언과 자문들을 좀 네.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한 번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거는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노력 그리고 사람의 힘을 키우는 노력 그리고 특히 교리를 해석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노력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좀 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여전히 이제 원불교의 문을 두드리기가 네. 어려운 사람들 아까 대학 선방 취소된 사례처럼 네.
이제 덜 종교적이고 더 영성적으로 변하는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원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수행과 신앙의 힘이 분명히 있다고 믿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지금의 시대 정신에 맞게끔 잘 풀어서 설명하고 홍보하는 일들에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마디로 그냥 교무님의 생활이 24시간이 부족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정말 한시도 모든 것에 올인한 것이 다 이 청소년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교무님은 청소년국과 함께할 때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실지 실제로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실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아, 네. 이게 저희가 이제 교무로 일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언제 가장 행복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사실은 늘 하게 되고 그 성찰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청소년국에 근무할 때는 사실은 직접적인 청소년 교화를 하기보다는 교재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하고 네.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고민이 사실 생겨요. 직접 가서 하고 싶다. 직접 만나서 내가 막 프로그램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그런 욕구들이 없지는 않는데 네, 네. 요즘에 이제 표준 잡고 있는 거는 그래 교무님들을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뭘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 청소년국의 과제는 어떻건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무님들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든든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자. 이게 가장 포커스고 네. 그게 그만큼의 성과와 예상했던 실적들을 거둬줬을 때 저희가 네.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고요. 아까 마인드 네. 히어로처럼 그래도 프로그램을 많은 교당에서 사용해 주니까 네. 또 그렇게 보람된 일이 네. 있을 수 없어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일요일의 힘이라고. 일요일의 힘이요. 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길게 보면 2시간, 3시간이잖아요. 일요일 날 법회에 와서 법회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법회 보고 하는 그런 힘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네. 훈련의 숫자가 많아지고 또 원불교의 외연이 커지고 내실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일요일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힘있게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을 더 힘있게 만드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아, 네. 일요일을 힘있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시겠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일단 드렸는데요. 혹시 끝으로 카메라 직접 보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을 또 담당하고 있는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 좀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현장에 있는 교무님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계신 교무님들께 전해야 될 메시지는 청소년국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네. 부족하지만 항상 좀 노력하고 또 새로운 교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결국에는 법회와 훈련에서 승부를 봐야 되고 또 이번 여름 훈련 동안에 다행히도 많은 교당들이 훈련을 진행했는데 이 훈련의 힘들이 일반 법회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일상의 법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교무님을 그냥 믿으시면 될 것 같고 청소년국을 믿어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들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면 다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대가 흐를수록 청년 교화는 계속해서 좀 어려워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하면서 좀 힘을 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불교 청년교화의 미래는 그래서 좀 날씨로 표현하자면 맑음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들고요. 9월에 있을 일단 세미나부터 잘 준비하셔서 성황리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 사진 공모전이 여러분의 웃음이 있는 사진, 웃음을 주는 사진을 기다립니다. 접수 기간은 8월 23일까지며 수상작은 제19회 아하데이 나눔축제가 펼쳐지는 9월 17일 익산중앙체육공원에 전시됩니다. 원기 107년 국제교화 포럼이 8월 26일 익산총부 법원관 대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윤성준 교무의 천열의 만보살의 회상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및
대륙 권역별 원불교 세계교화 사례 연구 발표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2) 심심풀이 지도자 연수 기초교육이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소태산 기념관에서 이뤄집니다. 궁금하신 점은 삼동 청소년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부산형 그리고 원불교형 치유 명상인 해소 명상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9월 3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함께합니다. 원기 107년 후반기 서원 장학생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100일불공 프로젝트는 10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출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대체로 입추보다는 말복 이후에 가을의 조짐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더위에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루하루 8월은 흘러가고 9월은 그만큼 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받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매거진 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